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데모를 선보이게 된 솔트웨어의 조원근 매니저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데모하게 될 구성도이고요. 아까 앞서서 보여준 구성도에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커넥터나 VPN 연결만 빼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D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D 서비스는 AD 그 AWS 메이지드 관리형 AD인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인 AD이고요. 그래서 흐름도는 이제 유저가 이제 세션 인증이랑 세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D랑 인증을 하고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밑에 쪽 보시면은 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또 두 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다른 하나 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구성도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VPC를 생성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AD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서 VM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접속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저도 VDI 엔지니어 출신인데 보통 이렇게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비 입고되고 스토리지랑 네트워크 협의하고 OS 설치해서 서버 튜닝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항상 걸렸던 것 같고요. 그때 생각하면 뭐 밤도 정말 많이 샌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말 간편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빨리 생성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VPC를 생성해야 되는데 10.0.0 여기에 16비트로 VPC를 하나 생성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해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 될 수 있게끔 퍼블릭 서브넷을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프라이빗 서브넷 VPC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탄력적 IP 할당 아이디는 이제 엘라스틱 IP라 그래가지고 고정 IP 겸 이제 공인 IP고요. 이게 생성되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돼서 제가 미리 이거는 생성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1, 프라이빗 서브넷 2번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D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서버 설치도 필요 없고 액티브 디렉토리 설치도 할 필요 없이 DNS 이름이랑 이제 AD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패스워드 그리고 생성해 놓은 VPC랑 서버넷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바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거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렇게 생성하시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AD를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셔서 이렇게 레지스터 등록을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리 생성해 놓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D를 지금 레지스터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워크스페이스 쪽에 가셔서 이제 제가 생성을 직접 해볼 겁니다. 생성된 이제 AD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 스텝을 누르신 다음에 기존의 계정이 AD를 원래는 온프레미스랑 연동을 해 놓으면은 이쪽 부분에서 수요 유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제 계정들이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 생성해서 접속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 5라는 계정이 생성되었고요. 이쪽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VDI에 할당된 계정을 이제 확인하시고 또 이제 다음 팁으로 넘어가 계시면 이제 이게 리소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번들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스탠다드, 밸류, 퍼포먼스, 파워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다 CPU랑 메모리에 맞게끔 생성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금융 쪽에서 VDI 쓰시면 2코어에 4기가 정도 쓰시죠. 저는 윈도우 7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러닝 모드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데 월에이즈원은 이제 월 정액제로 이제 정액 내시고 이제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으시는 거고요. 이제 오토 스탑은 이제 시간제로 해가지고 보통 2코어에 4기가짜리 스탠다드가 한 달에 $40 정도 되시고 그리고 시간제 요금으로 하시면은 월 고정 금액 $10에 시간당 0.36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오토 스탑으로 하실 때는 이제 이쪽은 1시간 있다가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되게끔 돼 있고요. 이제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오토 스탑으로는 이제 뭐 시간제 근무시나 외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오토 스탑으로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면 되시고 이제 업무 시간 내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 정액제가 오히려 싸시겠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필요에 맞게끔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디스크 암호화 부분인데 루트 볼륨이랑 유저 데이터 볼륨 쪽 이제 암호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KMS랑 KEMS라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랑 통합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볼륨에서 스냅샷 된 것들도 다 암호화가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좀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태그 부분인데 태그에다가 뭐 예를 들어 네임에 웹서버로 하시면은 이제 이 태그를 생성해 놓으시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리소스 관리하실 때나 비용 확인하실 때 이제 추적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제 선택한 것들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VDI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 지금 생성되고 있는 중이죠. 이것도 한 2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그래서 뭐 AD 생성하고 워크스페이스 생성하고 다 해도 한 3, 40분 이내면은 다 구성이 가능하시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라고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크레이트 이미지를 떠놓으시면은 잠시만요. 마우스가 사라졌네요. 이쪽에서 크리에이트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이쪽에 이미지가 생성되시고, 이쪽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번들을 하시면 이쪽에 이제 번들이 생기시는데, 이 번들이 기존 온프라이스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뭐 마스터 이미지나 골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플리케이션들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번들을 생성하셔가지고 이제 이 번들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액세스 컨트롤은 가상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이트 타입 그룹이 25개의 그룹이 통합할 수 있고, 각 AD에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당 10개의 규칙을 넣을 수 있으시고요. 규칙은 뭐 IP 주소나 IP 주소 범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접속하는 걸 보시면 보시면 이건 이제 윈도우 10으로 된 워크스페이스 하나 접속했고요. 이쪽은 이제 윈도우 7, 그리고 이제 그 엑셀이나 워드나 PPT 같은 거는 이제 포함해서 추가 요금으로 하시면 이제 포함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도 이제 윈도우 10이고, 보시면 다른 거 설정 없으시지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지원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덱스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민 SN님이 이제 유저 포탈에 대해서 아마 데모를 시연해 드릴 겁니다.
UI로 하는 게 사실 장점이긴 한데 뭐 UI로 하는 게 항상 좋을 순 없고요. UI로 하셨던 거를 불편하셨던 고객들이 AWS로 옮겨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은 사실 오래된 제품이고 잘 만들어져 있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근데 항상 유저를 추가할 때 결국은 그 제공하는 UI에 가서 하나씩 올려줘야 되고 배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하고 터미네이션하고 뭐 이미지랑 연동하는 모든 부분이 풀 API로 제공됩니다. 풀 API로 된다는 거의 장점은 UI에 들어가서 굳이 뭔가를 하시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장점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온프렘에 있는 모든 유저가 온프렘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용자가 특정하게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근데 그 해외 출장 유저 용도로 해외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우선 출장 어프루벌을 먼저 보냅니다. 시스템에서. 그 출장 어프루벌이 나는 순간 사용자가 요청한 워크스페이스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 거만 하는 웹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다른 제품과 연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어차피 API만 되니까. 제가 사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통 사용자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는 제 유저 아이디 필요하고요. 제가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이메일로 인폼이 갑니다. 제가 받을 이메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번들 타입을 원하냐. 번들 타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든 이미지와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원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기존에 사용한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한 것 중에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당연히 어차피 제가 받아봐야 되니까 제 이름을 하고 제가 받아봐야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아마존 이메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모든 구성에 다른 프리리퀴짓은 없고요. 딱 하나는 유저가 AD에 존재해야 돼요. 그 옵션은 여기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유저는 AD에 이미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를 프로비저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워크스페이스가 날아가면 어차피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제가 누군가가 리퀘스트 워크스페이스를 날렸을 때 제가 어프루벌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프루벌을 하라는 이메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프루벌이 끝나면 제가 또 사용자이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가 설정이 완료됐다는 이메일도 저한테 올 겁니다. 당연히 어프루벌 하는 상대는 다의 매니저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데모상 이유로 다 저로 만들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작은 걸로 할게요. 시간이 길수록 약간 윈도우가 느려지기 때문에 제 리소스가 적은 걸로 밸류에 CPU 하나, 2GB 메모리에 윈도우 7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밋을 하겠습니다. 서밋을 했나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나요? 서밋 했어요. 자, 서밋을 하고 나면 간단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매니저 어프루벌 이메일이 날아간다. 그럼 제가 제 이메일을 켜서 이메일이 과연 날아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되는데 제가 제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이게 제 회사 기밀이어서 잠깐 가리고 있다가 접속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오긴 했네요. 자, 왔어요. 제가 사실 보스로 돼 있어서 자, 제가 하는 거는 어프루버를 할 수도 있고 리젝트를 할 수 있어요. 리젝트도 당연히 프리픽스한 URL로 제공이 될 거고요. 어프루벌도 당연히 URL로 제공이 됩니다. 저는 단지 얘만 클릭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를 보여드려야 돼서 리젝트를 하면 안 되니까 어프루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URL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스폰스가 accept 됐다고 나옵니다. 자, accept 되면
도대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UI를 띄워놔가지고요. 워크스페이스가 어딨냐. 우선 제가 생성한 곳은 US에 생성을 해놨고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은 생성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실제로 저희 내부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드는 데 시간이 약간 걸려서요. 윈도우 서버라. 자, 이게 저희가 셀프 서비스 포탈이라고 물론 저희가 만들어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분이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잠깐 복잡한 그림이 나가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유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넣었잖아요. 걔가 저희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는 실제로 스토리지인데 얘가 웹 호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얘를 썼어요. 제가 얘한테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저는 유저 아이디와 뭐 이메일을 그리고 번들 타입을 골랐지만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건 API 콜이에요. API 콜을 날아가는 경우에 API 콜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AWS는 AWS 게이트웨이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야 돼요. 보안상의 이유로 유저가 아무한테나 API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프락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게이트웨이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 날린 그 API 콜을 받습니다. 받아서 뭘 하느냐. 얘가 실제로는 이 람다라는 서버리스 그 펑션이 사용자가 누군가 날렸다. 그러면 DB에 사용자가 날렸다고 우선 써놔요. 어떤 이메일이고 이름 유저 아이디가 뭐고 번들 타입이 번들 타입 뭐를 요청을 했다고 써놔요. 요청을 해놓고 당연히 계속 요청하고 멀티플하게 요청하면 안 되니까 기록 관리를 위해서 누가 얼마나 요청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DB를 만드는 거예요. DB를 만들고 나서 얘가 무엇을 하느냐. 이 스텝 펑션이라는 거 이거 다 저희 AWS 서비스예요. 펑션 중에 하나 기능은 뭐냐면 제가 어프로벌 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줘요. 다른 기능을 써서도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은 어프로벌이 되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물론 타임아웃을 정해줄 수 있지만 타임아웃을 정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텝 펑션을 썼고요. 그리고 얘가 기다리면서 대신 이메일을 날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이메일 SES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어프로벌한테 이메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실제로 보기에는 워크스페이스 콜 하나 가지고 API를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전부 이 프로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저희는 제가 구성한 거는 웹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어프로벌 프로세서를 만드느라고 이런 서비스를 쓴 거고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이게 있어요. 다 있어요. 내부적으로 뭐 출장 요청을 하거나 이런 업무적인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런 프로세서에 딱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만들어주게. 이런 거 없이.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하게 만들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어프로벌을 제가 했어요. 어프로벌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텝 펑션이라는 애가 주구장창 제가 어프로벌 URL을 날릴 때까지 기다려요. 날리면 아 날렸구나 하는 순간 또 다른 애를 불러. 얘는 사실은 얘는 이메일 보내고 하는 이런 용도지 얘가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부르는 기능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야 돼요. API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는 AWS 내에서 람다라는 서비스가 API 커맨드를 만들어서 워크스페이스로 날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 데모입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되게 애쓴 건데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 타입을 썼고
그 다음에 실제 인스턴스 이미지의 이름이 뭔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그러니까 어차피 보통 다 VM이잖아요. VM의 이미지가 붙거든요. 그 VM의 이미지도 테이블에 올려서 관리해줘요. 물론 이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셋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에도 등록이 되지만 별도의 에셋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UI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잘 뜨고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하고, 네,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건 제가 늦게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윈도우가 약간 원래 뜨는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고요. 제가 어떻게 얘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뉴얼하게 저걸 다 하나하나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스텝 펑션도 만들고 API 게이트웨이도 만들고 람다도 몇 개나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사실 하나의 스크립트로 다 머지해서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스크립트를 그냥 올렸어요. 올리면 아까 말한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만들어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매뉴얼하게 서비스 하나하나를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우선 한 거고요. 스크립트 구성한 이후에 이 스크립트를 버지니아 리전에 올려주고 나서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DB나 이런 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B 가면 사용자 누구 만들어졌는지 번들 타입 나오죠.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워크스페이스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는 실제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어딨냐, 워크스페이스가 요 아이디를 말합니다. 당연히 다른 정보도 저희가 받아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프루버를 날릴 때까지 누군가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있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군가 계속 기다리게 하는 서비스 펑션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게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론 이거를 꼭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제가 편의상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fail이 났거나 succeed가 났거나 running이 나오잖아요. fail은 저희가 무작정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아웃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기다리다가 제가 안 보내면 그냥 fail을 처리합니다. 아니면 제가 어프루벌 해서 yes라고 하면 success라고 나와요. 그리고 현재 기다리고 있으면 running이라고 나옵니다. 자, 실제로 들어가서 얘가 success라고 나왔을 때랑 fail이랑 나왔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게 잘 보이시나요? 보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화면은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10초 기다렸다가 어프루벌 리퀘스트를 날려요. 아까 이메일로. 그리고 그다음에 어프루벌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 여기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타임아웃이 있긴 하지만 와서 제가 리젝트를 했다고 하면 어프루벌을 하면 워크스페이스를 크리에이션 하고, 그리고 만약에 리젝트를 하면 사용자한테 너 리젝트 당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리젝트 당한 거를 다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다른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요. 그거가 제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 장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시트릭스나 VM웨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뭔가 해야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지금 만드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크리에이션, 터미네이션도 다 UI로 돼요. 그러면 VM이 리부시 가능할까요? 리모트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똑같이 웹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DI 어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BDI를 관리하는가, 어떻게 트러블 슈팅 하는가 제일 많이 물어보면, 자, 프린팅 안 되면 드라이버도 깔아보고 여러 가지 해요. 사실은 그거는 초기에 구축할 때 나오는 문제고요.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나서에 나오는 되게 문제의 첫 번째는 갑자기 느려진다.
그럼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면 그래도 느려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뭔가 오동작을 한다. 그럼 그 PC를 하나하나 봐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적인 VDI의 어드민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리부트를 합니다. 서버니까. 데스크탑 OS는 첫 번째 동작이 안 될 때 리부트를 합니다. 리부트를 누가 하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만약에 뭐 거기 리부트 버튼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탈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터미네이션도 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보기에 느리다. 그럼 사용자가 포탈을 통해서 리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자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콜센터 직원한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드민이 들어가서 리부트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굳이 커맨드 라인이나 아니면 혹은 커맨드 라인은 거기는 또 제공하지도 않으니까 UI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UI, 웹베이스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니징 할 때 뭐 여러 가지 장점, 다른 뭐 약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러블 슈팅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API를 날릴 때 아무나 날리지 못하게 하려고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보안적인 요건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적당하게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액세스하는 권한만 따로 주신다면 어떤 유저라도 아니면 본인도 들어가서 사실은 워크스페이스를 리부트할 수 있고 저희 AWS 내부에서도 전사에 하신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저도 제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어드민 액세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느려요. 느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데스크탑이니까. 데스크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리부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IT에 매번 전화해서 그걸 리부트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핸들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직원한테 포탈해서 리부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첫 번째, 리부트 할 수 있고. 두 번째,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세 번째, 계속 사용을 했는데 너무 성능이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 성능 향상을 원하는, 그러니까 번들 타입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웹페이지에 가서 제가 번들 타입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프로벌 받아서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 해서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 이거 보시고 이렇게 다른 VDI 벤더가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인프라도 되게 좋고 저희가 이제 저희 원래 그 AWS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상의 장점을 되게 많은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온프렘에 있는 솔루션을 AWS에 올렸을 때 어떤 장점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동일한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느냐. 물론 API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AWS에 올려도 저희 AWS 자체가 워크스페이스뿐만 아니라 AWS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API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부분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모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혹시 이제 식사를 하실 시간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님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당연히 되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미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